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유형은 아니겠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일단 첫째는 회피형인 경우가 많죠.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를 하는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고 무겁고 싫기 때문에 그걸 피해버리는 거죠. 그냥 헤어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라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X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X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피했겠죠.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지의 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의사 양재입니다. 맹떼들 안녕. 안녕. 오늘 시크릿 토킹이죠. 전에 우리가 찬반 토론할 때 한번 다뤘던 건데 최악의 이별에 대해서 잠수 이별이냐 환승 이별이냐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저도 잠수 이별을 하곤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체인지 데이즈라는 방송을 봤어요. 헤어짐을 앞두고 있거나 좀 고민 중인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 데이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연애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애를 해볼지 결정을 하게 되는 프로인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어렸을 때 만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커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분께서 잠수 이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다시 만났음에도 계속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근데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상대가 싫어할 만한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 참다가 이제 헤어졌던 커플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만났는데 지금 좋아서 불구하고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는 자기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연을 통해서 잠수 이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 이별 때문에 앞으로 연애가 두려워요. 3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 자주 싸우긴 했지만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차단당했어요. 전화도 당연하고 카톡을 1시간마다 보냈는데도 전혀 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별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해서 제 친구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그건 또 받더라고요. 제가 바꿔받으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던 전 남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포기할 순 없으니 전 남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하던 전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갈 데가 여기 아니면 회사나 친한 친구 집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친구 집으로 가서 기다렸죠. 궁지에 몰리자 그제서야 저와 대화를 하더군요. 헤어지자고 돌려서 말하는 거를 왜 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수 이별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헤어지자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남자친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잠수 이별 당하고 나니 실감도 안 나고 앞으로 연애까지 너무 두려워져요. 전 잠수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유형은 아니겠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일단 첫째는 회피형인 경우가 많죠.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를 하는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고 무겁고 싫기 때문에 그걸 피해버리는 거죠. 그냥 헤어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라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X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X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피했겠죠. 사실 피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별을 선택한다 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비난을 듣던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서 그냥 피해버리는 성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습관적으로 잠수 이별하는 애들도 있어요. 짧은 기간에 자주 바꿔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양다리 세다리를 하는 경우에 좀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그냥 연락 끊어버리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피형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회피형의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말이나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기본적인 불안도 긴장도 높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자주 싸우긴 했지만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전 남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싸우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 둘 카운팅을 다 했을 거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자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젠 아니구나 해서 그냥 스스로 이별을 결정하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잠수 이별이 절대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전에도 찬반 토론을 할 때 환승 이별보다 잠수 이별이 더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이렇게 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이 사연자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잠수 이별이라 하더라도 이별 통보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내가 찾아다니고 연락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내 번호 안 받아서 내 친구 전화로 했더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어버렸어. 그 정도면 아, 이놈 이런 놈이구나 하고 그냥 버려야지. 어떤 얘기 듣고 싶어서 끝까지 그렇게 찾아갔는지. 사실 그렇게 찾아가면 갈수록 결말이 좋을 일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상대방 얼굴 보고 나한테 헤어져라는 얘기를 들어야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과정이나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오히려 나에게 오는 타격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화 안 받는다
간다고 그래서 친한 친구네 집까지 찾아가고 집까지 쫓아가고 막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추적을 했죠. 그래서 친한 친구네 친구 집 앞에 가서 잠복을 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전 남친이 너무 쫓아오고 한다 위협을 느낀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 충분히 알겠고 마음 아픈 거 다 알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말이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걱정이고 문제인데 제 남자친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게 가장 크게 걸리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애인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이 그 애인을 기준으로 돌아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전부를 남자친구한테 주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를 내가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회피형 얘기해 주셨는데 대부분 회피형이 맞아요. 회피형이다 보니까 어떤 식의 관계 형성이 되냐,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기 때문에 상대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게 되고요. 상대방한테 웬만하면 다 맞춰줍니다. 회피형의 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자고 하는 대로 이 사람이 따라오니까 얘도 좋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 회피형인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힘든 게 쌓여가게 되는 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와서 얘기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버렸고 흘러왔기 때문에 놔버리는 거죠. 도망치는 거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어요. 대부분 회피형인 분들이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쁜 놈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착한 놈처럼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쁜 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도망치는 거거든요. 잠수 타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안형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회피형인 분들하고 잘 만나요. 이 매칭이 잘 돼요. 회피형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마음을 잘 못 열거든요. 항상 그 유기불안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기가 되게 어려운데, 불안형인 분들은 거침없이 다가오죠. 우리가 안지 얼마 안 되는데도 뭔가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느껴 하면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회피형 입장에서 굉장히 그분들이 매력적이고 사랑을 잘 못 느끼던 사람들이 뭔가 이게 사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을 때 불안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형이 조금 한 발 물러서거나 이 과정에서 그 불안을 못 견디니까 더 다가가죠. 톡이 약간 벌어지는 걸 또 못 견디기 때문에 불안형인 분들은 더 다가가고 회피형은 더 물러나고,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회피형인 분들이 이제 핀치에 몰려서 이 링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사연자분도 약간 불안형 애착이 의심이 돼요.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을 추적해 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 상대방과 나의 어떤 적정한 거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대가 나와의 뭔가 거리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거를 좀 감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회피형인 분들, 그래서 잠수 이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불편한 것들이 좀 있는지, 혹시라도 쌓여가고 있다면 더 쌓이기 전에 빨리 털어야 한다는 거. 내 불편한 거를 상대한테 얘기하고 그 순간순간의 마찰과 갈등을 서로 얘기하고 논의한 다음에 다음 방향을 또 서로가 만들어 가야지 이 관계가 조금 더 진척될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혀 그런 내색이 없다가 갑자기 잠수를 통해서 이별을 통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갈등이 있을 때 하루 이틀 혹은 몇 시간 정도 잠수를 타는 그게 습관적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못 참죠. 그거를 상대방에게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계속 쏘아붙이거나 밀어붙였을 때 상대방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라고 하거나 수긍을 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옳았구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나만 기분 풀렸다고 상대방도 기분 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는 항상 나와 다를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끌렸고 그도 나에게 끌렸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내가 감당 못하는 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서 성격적 궁합을 보면서 먼저 연애를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녀 관계에서의 이별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싫은 거죠. 내가 뭔가 나쁜 사람으로서 타인을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를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잠수를 타버리는 식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뭐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애가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도망치는 거는
뭔가 어른으로서 내가 제대로 사회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관계의 시작도 끝도 내 몫이고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나는 견디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낙인 찍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 행동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순간이나 상황이 불편해서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렸을 때야 뭐 시행착오로 겪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건 좀 감당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불편함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좀 견뎌보시는 그리고 좀 감당해보는 그런 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고 또 컨텐츠로 다루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